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이니어나 이런, 방송 기자재가 갑자기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유창호 앵커는 지금 집에 간 건 아니고요. 지금 밖에서 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창호 앵커 오는 동안에, 2부는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종목 전문가가 또 많은 종목을 봐주실 텐데요. 우선 본격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시 반에 생산자 CPI 말고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3월 P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예측치가 0.2 상승인데 지금 0.4 마이너스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했었을 때도 예측이 3.3%인데 결과가 2.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전문가님께 해석을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반영이에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표는 진짜 엄청나게 좋게 나왔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 고용인가요? 지표 해석해드렸었죠. 오늘도 보시면 그래서 내가 신의 한 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표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장중에 나스닥이 우리가 아침에 미국이 1000 가까이 폭락했고 나스닥이 아침에 여기 9시 45분에 18,067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18,650이에요. 여기서 이미 저점 찍고 올라갈 때 내가 아까도 이거 좀 얘기 좀 했는데 오늘도 지금 나스닥 엽기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 기준에 지금 600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PPI 관련해서 코멘트 드려볼게요. 내가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뭐였었냐면 요 얘기 왜 한 거냐면 지금 중국이 미국 상품 관세 125%로 인상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아까 속보로 17시 타이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 반응 안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또 쳐버릴 때는 약간 변동성 생길 수는 있지만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2018년도에 관세 전쟁할 때 해외 선물 방송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처음에가 충격파가 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격파가 되게 미미해져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손가락으로 위로 쏩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이제 요걸 하나 뒤집어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이 사이트로 가는 걸 선호하지 않으니까 역외 환율이 이건 비슷하게 반영돼요. 지금 이것도 장중에 지금 역외 환율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저렇게 물가 지표가 뚝 떨어져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거 연준에서 금리 인하 뉴스예요, 저게. 여러분. 그래서 달러가 금리 인하를 이번에 많이 할 게 반영이 돼서 원래 연초에 금리 인하는 한 번밖에 예정이 안 돼 있었어요. 한 번, 많아야 2번, 한 번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4번 가까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1년 동안은 지켜볼 거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날 미국장이 핵폭탄이 떨어졌던 겁니다. 관세 폭탄에 파월 의장이 시장을 달래줄 줄 알았더니 1년 동안은 관심 없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근데 파월 단언컨대 트럼프 대통령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달러가 지금 되게 약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시장에서 달러가 99.58달러까지 내려와 있어요. 99.58. 이거는 실시간으로 반영 안 돼요. 이 부분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게 반영이 된다면 엄청 좋은 건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지금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 애들도 이 변동성에서 팔자 고치려고 별쇼 다 하는 거고요.
걔네들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막 판치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어떤 협상했고 관세 부과 안 하기로 했다더라 해갖고 카더라라고 해갖고 기사 확 퍼뜨려 놓고 장 확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웃기고 있네. 라이 저 거짓말이야. 그럼 다시 막 폭락하고 이런 일도 나중에는 발생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엄청난 변동성 요인을 여기서 파생판에서 있는 애들이 만족하고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신없는 뉴스는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주식시장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무지하게 좋은 지표다. 이 상황이면 이거 이상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경기 침체로 묶여버리거나 경기 침체로 몰고 가면은 요 부분이 또 경기 침체에 이용될 수도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식시장의 긍정으로 여러분들한테는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중국이 미국 제품에 125% 관세 부과를 다음 주부터 확정했는데 그래서 여기 17시에 여기 보면 음복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국 관세 나오고 나스닥이 18,600에서 18,300 이게 300이에요. 눈으로 보면 한 2, 30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300입니다. 반영됐고 지표 나왔고 결론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가 중국이 공격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5,555명 넘으면 기도발 먹힌다고 했으니까요. 결론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할 수 있으나 주식시장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기다린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시키고 싶으죠. 그렇죠. 근데 직접 대놓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예. 2.0대는 조금 더 세련되게 딴 걸 흔들고 있어요. 자꾸 판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결국 기승전 중국하고 싸우는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둘이서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잽을 다른 데 때리고 있다가 네. 갑자기 스트레이트를 꽂아버렸습니다. 야, 역시 큰 그림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지표 하나를 봤는데 네. 이건 참 좋게 나왔으나 문제는 관세로다. 요즘에 지표가 좋게 나와도요. 그렇죠. 시장에서 관세 이야기 이런 데 다 묻혀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이 지표 하나 보고 오는 동안에 네. 일부 고점 바로 회복이 다 됐습니다. 아주 탄력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2부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3,000명을 다시 회복해 됐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그 속도면 2부에 4,000명은 분명히 넘을 것 같고 네. 5,000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5,100 봅니다. 5,100. 그래요? 네. 자, 그럼 일단은 무작정 빨리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2부의 종목은요. 정경숙님의 종목입니다. 철강으로 갑니다. 네. 현대 제철입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부터 해서 네. 철강주들 주가 흐름이 갑자기 쫙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쫙 올라갔던 거 다 뺐습니다. 너무 단기인데요. 이거 시장이 밀리면서 하필 또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현대제철 오늘도 2.82% 밀렸는데 네. 지금 정경숙님께서는 32,200원에 15%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거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솟구쳤을 때 가신 거예요.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 철강주들의 대반란 이후에 다시 또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솟구침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이분 진짜 쓴소리 엄청 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리가 나오는 종목이 근데 나 하나만 이거 이토마토 PD 여기 보면 이거 막 토마토 딸기 막 박수 이런 거 이거 왜 올라오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알려주세요. 이게 뭐 어떤 감동을 받아서 뭐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지표 해석했다고 박수 친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쵸? 이게 지금 난 저게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송할 때 저걸 보면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몸에 사리가 나오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는 제철이요, LG는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하고 현대제철은 몸에 사리가 나오는 주식인 거를 몰랐는가? 그러면 몸에 사리가 나오는 주식을 알았다면 대형주가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50%가 올라갔으면 이런 데서는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살려면 이거는 뭐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가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한 2만 5천 원 언저리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음봉으로만 밀어 제끼잖아요. 다행히 거래는 없고요. 그죠? 이제 추세가 이제 돌아서 가고 싶은데 이번에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15%밖에 안 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주식 들어가서 수익 내고 싶어요. 이건 무조건 추가 매수고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사리가 나오는 주식이라는 거 인지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뭐 돈이 없어도 가지고 있으시면 결국은 돌긴 도는데 가장 늦을 거예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 현대제철이나 이쪽 종목들은 지수가 좀 안정권으로 움직이는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잘 가는 거죠. 지금 시점은 조선주 움직이죠. 방산주 디플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로봇 AI 움직이죠. 반도체 움직이죠. 제약 움직이죠 하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팡팡팡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식이 추세를 타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26,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추가 매수를 해서 이쪽에 가서 팔면 익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잠가 놓는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를 해야 돼요. 이 주식은 넉 달 정도를 가지고 가되 넉 달 정도를 가지고 가다 보면 다시 3자대로 갈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결정을 좀 잘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형주는 이 저점에서 한 50% 올라오면 거기서는 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세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눌림 몫이 매수는 맞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물리더라도 26,000원에서 25,000원 언저리에서 물렸어야지 잘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뭐 한 10% 정도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이 날아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데서 사는 습관 고치시고 한 4개월 정도 갖고 가시면 26,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력이 되면 추가 매수 권장. 여력이 안 되면 그냥 한 4개월 정도 갖고 가세요. 대신 28,000원에서 그죠? 28,000원에서 3만원 언저리로 가는 요 시점에서는 그죠? 한번 잘 고민해 보셔라.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대제철 시기 딱 짚어드렸습니다. 넉 달, 4개월. 네. 딱 요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현대에서는 제철이었고, 예. LG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사리가 엉덩이가 너무 기다려가지고, 예. 거의 해탈하는 그런 느낌의 종목의 성격을 미리 아셨더라면. 이렇게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쵸. 이게 이 보유하신 분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면 괜히 사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예, 쉽진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현대제철에 대한 성격도 알아봤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놀러 갈 때. 잠시만요. 전문가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거 토마토하고 수박 그거 뭔지 알려달라니까. 뭐였어요? 그냥 응원 신호입니다. 응원 신호. 저를 그렇게 응원하는 예, 거예요? 우리 모두 미스터 진단 화이팅 이런 거예요. 네. 아, 그냥 그러면 손바닥으로 해주세요. 빨간색 하트하고. 알겠습니다. 통일된 구호를 원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G드래곤도 예.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이렇게 콘서트 하게 되면 맞아요. 색깔 정해져 있고. 요즘 이렇게 복 나눠줍니다. 예. 복 나눠주세요. 좀 통일된 걸로 네. 이렇게 좀 해달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뭐 하나 만들어요, 이거. 예, 전문가님 뭐요? 아유, 손바닥 봐. 아유, 손바닥. 아니, 내가 시청자 5,550원 만들 어이구. 이런 애nin겨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만
그만. 자, 알았어. 내가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할 줄 알았지? 얘기 안 해요. 아직. 아니, 모아야 돼. 해줄 것처럼 하시고서는. 자, 그러면 우리 4,000명에서도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기대를 갖고 다음 종목도 갑니다. 자, 휴가 요즘 가시는 분들은 또 여기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데. 예. 아난티입니다. 자, 아난티인데요. 근데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전화입니다. 아니에요? 아, 전화군요. 예, 전화 안 알아요. 받으면 어떡해요, 이거네코. 뒤에 거 써 있어도 제가 잘못 봤어요.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현님.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죄송해요. 네, 뒤에 거 못 봤어요. 이거네코가 종목을 미리 공개를 해버렸네요. 네. 아난티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6,900원에요. 네. 20%예요. 근데 먼저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십니다. 에너지가 아, 있어요. 9,000원에 못 파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목표가가 9,000원 이상이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좀 알아봐 드릴까요? 네, 하도 시간이 이래서 저거 한 7,000원 정도에 팔아야 되나 어쩌나 예. 싶었어요. 아, 많이 낮추셨네요. 이게 왜 9,000원 팔을까 봐. 얘기면 이거 보유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거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 이제 올라가서 네. 제발 수익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은 많이 덜어내셔서 앞자리 7만 돼도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세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또 하실 말 있으세요?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아난티 앞자리 9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님 목소리는 내가 봤을 때는 아래나 위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중간에 중부지방 분이세요? 저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공주면 중간 약간 아래쪽 중간이네. 아, 그래요? 예, 충청남도 공주잖아요. 네, 6학년 8반. 거기 박찬호 공주 네, 박찬호가 네, 맞아요. 네. 박세리도 공주 얘기 좀 가끔 해요. 근데 박세리는 그 대전이 유성. 예, 유성 쪽이고 예. 내가 한화이글스 응원하는 거 아세요? 네, 날마다 봐요. 주말마다. 오케이. 아난티하고 현대엘리예요. 근데 아난티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남북 경영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난티가 좋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난티가 제가 살 때는 실적이 좋아가지고 방송에서 실적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 바라보다가 9,000원에 못 팔아가지고. 오케이. 아난티는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2분기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요. 기술적으로도 그때 시청자님이 매도를 못했던 가격대의 어떤 그 위치보다 지금이 오히려 아난티는 그림이 더 예쁜 그림이에요. 그리고 패턴 자체가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고 이 주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쭉 빠지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은 움직이는 타이밍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엘리가 지금 신고가로 가거든요. 이렇게 현대엘리가 신고가로 가고 그러면 결국은 아난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때 시청자님이 현대엘리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좀 아쉽고요. 현대엘리는 사람들 관심 있게 봐도 돼요. 그래서 아난티는 이번이 움직이면은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7,000원 언저리에서 파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9,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지만 이분 딱 성격이 의외로 충청도 공주 쪽이면 성격 안 급한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급하시면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적으로는 9,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 종목이가 봤을 때 네. 선택은 본인이 하시되 네. 혹시 거래량 같은 거 보실 줄 알아요? 네. 그러면 거래량이 한 500여만 주 가까이가 터지면 무조건 9,000원 보는 거고 네. 500여만 주의 거래가 터지지 않을 시가 이제 한 7,500원에서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팔지 말지 고민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걱정 안 하는 주식이요. 이거는 그냥 네.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가는 주식이에요. 쳐다를 네.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저 7,500에서 8,000 정도 왔을 때 팔 건지 말 건지 혹은 9,000원 이상 볼 건지 그거는 거래량 한 500만 주 실리면 9,000원 네. 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7,500에서 8,000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런 감사합니다. 건 방송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끝. 그래요? 야, 충청도 5입니다. 예, 시청자님 8,000원대, 9,000원대 두 가지 길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한번 네. 선택하셔가지고 수익 한번 극대화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간님.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안 자, 한답니다. 아난티 살펴드리면서 참 유쾌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캐릭터가 이렇게 또 다를까요? 아까 일부 마지막에 전화 주셨던 분은 아주 수줍게 접근하셨는데 그렇죠. 예. 이분은 또 에너지가 있어요. 말이 그냥 확확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2부의 시간은 더 늦어지는데 오히려 열기는 더 올라가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있는 미스터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유튜브 동접자 3,400 정도 됐는데요. 좋네요. 좋아요. 이 페이스 그대로 쭉쭉 가면서 네. 빨리 4,000명 넘게까지 가보겠습니다. 아이 중간에 광고가 가끔씩 나와가지고 한 번씩 떨어지네요. 조금 전에 3,500 다 됐었는데. 아, 이 광고 이거 어떻게 꺼버릴 수 없습니까, 피디님? 어쨌든 예. 뭐 광고를 이기는 미스터 진단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이번에는 그래요. 또 오랜만인데요? 로봇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경자님의 종목인데요. 로봇 가운데에서도 사실 예전에 가장 먼저 또 움직임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SBB 테크를 보겠습니다. 네. 자, SBB 테크 매수 가격 28,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뭐 적진 않아요. 꽤 되시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SBB 테크가 얼마 전에 그 2월이었죠. 지난 2월에 고점이 29,8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 조정을 조금씩 쭉 받으면서 2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2만 원 위로 슬슬 올려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SBB 테크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BB 테크입니다. 요것도 매수 가격은 좀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SBB 테크 기다리면 이 정도 가격 옵니까?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죠. 아니, 이분도, 이걸 28,000원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종복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안 봤다라고 생각하면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긴 있는데, 이거 SBB, 이거 15,800원 할 때 3자 보인다고, 이건진 행자가 오늘 방송 설마 마지막 방송 아니죠? 그랬던 주식이잖아요, 이거. 좀 아쉬워요. 아까 현대제철 사신 분한테도 내가 뭐라고 하는데 이분은 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신 SBB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가겠죠. 근데 주식 사서 물려서 한 몇 개월 고생하고 매수가까지 갈까요? 이렇게 하고서 언제 돈 벌게요? 맨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지금 사야지, 지금. 지금 SBB를 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SBB를 사는 거라고. 본전까지는 가죠. 다만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단기간에 얼추 따블 올라가는 종목은요. 그냥 손을 그냥 청테이프로 붙이세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는 주식을 차라리 사세요. 뭐 너무 높이 사서 물렸어 막 그러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SBB 매수한 가격을 보면 진짜 좀 정신 좀 그죠? 바짝 차리게 좀 해주고 싶지만 뭐 결국은 올라갈 주식이니까 전문가님 나는 한 3, 4개월 같은 건 신경 안 써요. 그러면 3, 4개월 신경 안 쓰면 최대한으로 저점에 왔을 때 사서 3, 4개월을 갖고 가보세요. 따블 먹는 것도 우습지. 매수가까지는 가긴 갑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매수하는 지점 고치고 지금이 SBB 같은 주식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끝! 네, SBB 테크 이번에도 우리 또 느꼈어요. 네. 매수 타이밍 가격을 타이밍. 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좀 아쉽게 높은 가격에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합당한 가격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SBB 테크 이런 가격대가 좀 더 매수할 만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 하나 또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들이 좀 계속 올라오는 가운데 또 우리 유창호 앵커의 이런 외관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관, 그래요. 익스테리어. 아까 그 언뜻 뭐 그 소가 핥았냐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핥긴요. 소가 어떻게 핥아야 저런 머리가 나옵니까? 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상향님 오셔가지고 주식은 기세다. 아주 또 명언을 맞아요. 다시금 복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강조하셨던 그리고 거죠. 이순자님께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그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이야기. 네.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다. 한마디. 예, 종목은 많은데 총알이 예, 없어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빨리빨리 속구침이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시장의 변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 진단도 계속 갑니다. 자, 하늘보석님의 종목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게 네. 뭐 2차전지 쪽에 뭐 리액터란 얘기도 있고 또 리튬 관련된 종목이란 얘기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약간 좀 낯선 종목인데요. 예, 그래서 딱 5% 들어가셨습니다. 아. 살짝 한 발등까지만 이렇게 집어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 되게 오래 들고 계셨어요. 이게 16,000원대면 되게 적게 잡아도 작년 한 6, 7월 요 정도예요. 와, 이게 2023년도에 36,900원까지 갔던 종목이군요. 그런데 지금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 참. 기다림에 지쳐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시는데 글쎄요, 이제 좀 들어보시고 손절이라면 뭐 마음을 먹어야겠지만 한번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저가 나왔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미래 나노텍 이제 바닥 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주식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주식이죠. 이게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디스플레이 해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미래 나노텍이라는 주식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요. 이 회사가 연간 연결 기준의 매출액이 보통 6천억이 넘어요. 영업이익은 2024년 기준에 249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258억이에요. 이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지금 2022년은 마이너스 72억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급증한 거잖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80%의 유보율이 1800이 넘습니다. 좀 심하죠? 이걸 왜 팔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실래요? PBR이 0.79. 이 디스플레이 쪽이나 뭐 이쪽 들어가 있는 코스닥 150에 화학 섹터에 있는 주식이 PBR 0.8짜리는 극히 드물죠. 이 보물 중에 보물인데 거기에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안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지금 1,700억이 넘어요. 이거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도 못한 건 아니네요. 이분 16,000원이면은 가격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이면 이거 못 산 것도 아닌데요. 한번 내가 찰거머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종목 교체하는 게 아니고 더 사는 거죠. 이거는 아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곰방 움직일 수 있어요. 곰방. 최소 내가 이분한테는 근데 이거를 5,000명 막 이런 공약을 하면 안 돼. 그리고 4,000명은 아까 내가 일부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냥 저기는 내가 봐드릴게. 빨리 4,000명 넘기세요. 대신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나만 얘기할게요. 펀더멘탈 분석과 저평가주 분석과 이런 거 하는 거에 지금 이게 샘플링 아주 가장 교과서적인 주식입니다. 이거는 지칠 필요 없어요. 찰거머리 붙들고 늘어져 봐요. 이거 최소 15,000원 갑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움직여도 12,500원이에요. 선물 하나 드렸어요. 끝. 네. 자, 미래 나노텍 오히려 뭐 지금 5%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영역도 얘기를 해 주셨고 곧 또는 곰방 같은 뜻입니다. soon, as soon as 온다. 곰방 온다 했잖아요. 곰방 와 뭐 이런 그런 거죠. 어쨌든 가져가자. 12,500원과 1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입맛에 맞는 목표가까지 조금만
조그맣게 코너하게 딱 이렇게 돌면 바로 예. 12,500원, 15,000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요? 어디 숨어 있는 건 도대체? 그 금방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금방 와. 하여튼 12,500원, 15,000원. 미래 나노텍입니다. 약간 일본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일본에서 그러죠. 곤방와 얘기하죠. 예, 곤방와. 자, 이렇게 할 말이 점점 없어지네요. 한 주 쉬니까 예. 제가 막무가내가 되네요. 그럼 막 약간. 던지시네요, 네, 이제. 약간 지금 약간 그래요. 좀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는 겸해서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3,500이 확 뚫렸습니다. 좋습니다. 3,600명 다 됐고요. 이 정도면요. 곧 4,00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4,000 넘어가면 또 거기서 슈팅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좋아요. 자, 그럼 이 기세 그대로 종목 진단, 물결, 파도 타봅니다. 야, 요 종목이다. 뭐요? 요번 종목이 참 뭔가 재밌어요. 그렇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 게 흑수저님의 종목인데요, 여러분. 토마토즈권 애청자입니다. 노루페인트. 야, 페인트. 이게 여러분 정치 테마로 참 유행했던 종목이죠. 원래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테마주였다가 네. 나중에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그렇게 옮겨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매수 가격이 1110원이고요. 비중 10%에 더 사면 어떨까요? 그리고 본전 올 때까지 들고 가면 어떨지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랬죠.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이거 어떡하죠? 이게 정치 테마로 이제 아예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 노르페인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7,500원. 전문가님, 이게 예전에 정치 테마로 한창 인기가 좀 많았던 종목인데 지금은 뭐 정치 테마로 전혀 움직임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과연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 지금 횟수로 4년째 이건 단 한 번도 진단이 안 된 주식일 거야 아마. 그리고 내가 정권, 정치, 뭐 한동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 검색이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짜고 친 것 같긴 한데 주가 패턴을 보면 내가 봐도 뭔가가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신 나는 정권주, 정치주 이런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노루페인트가 정치 테마주다, 정권주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내 순수하게 나의 어떤 실력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식은요,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서 정권주의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적자 한 번 난 적 없죠? 적자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부채 비율이 60%고 유보율은 3,800이 넘어요. 정말 깔끔하죠, 성적표가. PBR 0.4배짜리예요, 이거. 이거 아까 그 미래나노텍보다 더 저평가줍니다. 이 주식이. 소형주고. 장난치기 딱 좋긴 좋네요. 이 주식은 그냥 주가가 좋은 주식이다라고 보고, 여기 지금 작년도 2024년 여기 좀 거래 실리면서 한번 움직였을 때 여기서 어설프게 물리신 것 같네요. 그러면 거의 1년 물렸잖아요, 지금. 그죠? 움직일 때 됐네요. 나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움직이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움직이게 되면은 9,000원에서 9,500 정도 되거든요. 추가 매수 안 해도 거의 본전 근처 가긴 가겠네요. 대신 추가 매수를 해서 파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어 보이네요. 정권주로 보지 말고 주가 패턴으로 봤을 때 괜찮다. 한 번쯤 움직일 때가 되긴 된 것 같다. 요런 의견 드리고 요 말 듣고 시청자분들이 추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을 의뢰한 분만 참고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한동안 그 정치 테마로 얽혀가지고 네. 그쪽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 본래 이 종목의 성격을 들여다보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노루페인트 그래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는 상승의 여력이 또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종목 진단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테마주는 요즘 오늘 보니까 거의 뭐
정책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네. 잠깐 장중에 튀었다가 그렇죠. 진짜 하루가 뭡니까? 하루도 못 가요. 이걸 예상을 못 하겠어요. 정치 관련된 게 말입니다. 뭐가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요 다음은 전화. 이번에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 알겠어요. 안 틀렸어. 제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격지심이.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요. 저기 녹시자 홀딩스 했다 그랬잖아요. 아, 녹십자 홀딩스 갖고 계세요. 한 번 더 예. 방송이라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10%인데 네. 14,400원. 14,400원. 아, 근데 녹십자 홀딩스도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러니까 최근에 내려간 거 보시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사신 거세요? 아니요. 얼마나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 2월 달에 샀어요. 2월 달에.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럼 이거 6개월 후 그때 살 적에 6개월 후를 보았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중기공고의 관점으로. 이정목님이 예. 전문가가 예. 6개월 후에 보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6개월 후에 이 녹십자 홀딩스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네. 녹십자 홀딩스로 갑니다.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연세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시청자님 몇 학년이세요? 저 나이 많아요. 근데 내가 제가요 이정목님을 신같이 봐요. 신같이 저는요. 왜냐하면 기가 앵커 매 전문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나운서들도. 근데 다 인물들이 좋고 난 이정목님 70 넘었다고 그래서 그때 세상에 저렇게 젊을 수가 있나 그러고 내가 지금 포스코 붙여도 내가 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언젠가 저분이 올라간다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 같이 믿어요. 저요. 예. 하나님 같이 믿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저요. 많죠. 나 연세가 내일 모레면 90이에요. 그러니까 8학년 후반이세요? 네. 아유, 하고 싶은 얘기 엄청 많은가 보네. 예,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저분이 나는 이렇게 2023년도 초순께 저분 강의하는 듣고 이렇게 들어놓아서 텔레비를 보다가 바짝 일어나서 봤어요. 그런데 저분이 그때 취업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토굴 속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난 이제 더구나 나도 불교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난 아주 이분 방송하는 날은 다른 거 다 내가 쫙 저거 해요. 밀려나요. 그러고 보는데 방송을 내가 처음 있는 방송 내가 증권을 안 해도 재밌겠다고 그러고 재밌게 보거든요. 재밌게 보는데 거기다가 또 홍대 미대를 나오셨다고 그러고 난 만나면은 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는 전 늙으니까 또 뭐 저런 데까지 와서 그럴까봐 내가 지금 좀 체면에 자중하고 있어요. 오케이. 하실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네. 8학년 9만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대신 시청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홍대 미대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얘기하면 좀 그런데 미대는 아니고 공대 네. 홍익대학교인데 공대예요, 공대. 그리고 나를 너무 막 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하는 게 이종복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고 말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거 우리 시청자님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시간도 그러니까 이거 녹십자 홀딩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네. 14,300원이면 못 산 거 아니고, 뭐, 아까도 뭐,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틀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틀 때 시청자님은 좀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5,500원에서 16,000원.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이 주식이 15,500원에서 16,000원대로 가면 여기서 익절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시청자님은 만약에 나는 이거 길게 볼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6개월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녹십자 쪽이 최근에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쪽에 뭐 이런저런 기사 좀 많이 나오는데 GC 지놈이라는 상장하는 거 갖고 좀 기사 좀 나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녹십자 쪽은 보통 시세가 나오려면 찬바람이 불 때쯤 정도에 갈 때 시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올 연말까지로 가다 보면은 당연히 연말로 갈 때는 이 고점을 돌파 시도할 수는 있어요. 18,000원 돌파 시도는 연말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중간에는 15,500원에서 16,000원 부근이 단기적으로는 저항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할 건지 아니면 길게 볼 건지. 대신 길게 보면 1년 이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위험하게 가지 않을 경우로 가정을 해놓고 보면 최소 한 22,000원? 그죠? 22,000원에서 25,000원도 볼 수는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 녹십자 홀딩스라는 주식이 길게 봤을 때 한 1년 이상 보겠다라고 하고 가면 22,000원에서 25,000원대도 가능은 하고, 기본적으로 수익을 좀 원하시면 연말 쪽으로는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기대 수익은 직전 고점 18,000원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되는 거고, 중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튀면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에서 고민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면 선택하시고, 자신이 없다, 나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면 딱 1년 가까이 보고 가시면서 18,000원 넘어갈 때까지 가지고 가셔라. 이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 네. 해결되셨습니까? 아니요, 저 네. 지금 포스코 푸치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 종목은 가격이 분량은 얘기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전문가님을 믿고, 예. 이거는 10년이 가도 아이고. 내가 못 가주면 애를 주죠.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애들 주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아주 많이 샀어요. 지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꼭 수익, 예. 지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에 나와갖고 지가 또 그것도 저거 알겠습니다. 해놨거든요. 네. 예, 선생님. 난 이렇게 세 분이 하시는 거 예. 내가 증권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내가 좋았어. 증권 안 하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안 하는 시청자님. 사람들도 예. 정말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재밌게 막 해볼 테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 네, 많이 지가 네, 해주세요, 그냥. 지가 보면은 즐기는 거려 지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화님. 사랑하죠. 네. 네. 아이고. 자,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는데,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90이 다시 되셨는데. 최고 아닙니까? 여태까지 전화 연결된 것 중에서. 예. 지금 채팅창에도 다들 놀라셔가지고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얼마나 건강하십시오, 예. 근데 이 연세가 있으신데 전화 연결된 게 얼마나 기쁘셨는지 네. 계속 말을 또 쏟아내시는 게 정말 말입니다. 이렇게 귀여우시죠? 예, 정말. 네, 전문가님. 웬만하면 내가 중간에 알았어요 하면서 말 끊었는데 오늘 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끊었지. 그치? 느꼈어요. 맞아요. 예, 이거 할머니가 8학년 9반 9학년 가까이 되면서
이 요새 장도 좀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들어준 거예요. 괜찮아. 그냥 계속 장기 투자야. 괜찮아요. 이렇게 또 오케이. 이종목 전문가 이 반응 보면요. 네. 항상 차갑게 하시는 거 갔다가 또 보면은 아주 마음 많이 써주신다니까요. 그게 맞춤이에요. 훨씬 더 예.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명확하게 또. 내 나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열정 갖고 계신 분께서는 오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지금 3,700명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면서 좋아요. 4,000명 넘기러 출동합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이번에는요, 이은희님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600원에 10%입니다. 손절이 답인가요? 드라마 재미있어서 들어간 건데 진단 바랍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폭삭 속았수다. 나 집에 OTT 안 보니까 이게 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진짜. 저 사실 이거 그 유튜브에 예. 그 짧게 뜨는 영상만 보고도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주행하려고 기다리는 작품인데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요. 예. 자,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실제로 확 솟구침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이거든요. 그럼 다시 또 솟구침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좀 애매해집니다. 전문가님, 펜 엔터테인먼트의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줬죠. 단기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이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복이가 학시 얘기하고 막 그런 건 지지난주쯤이었잖아요. 내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뭐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 매수는 2,600원이니까 저점 매수한 거예요, 이거. 밀릴 때. 손절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나는 드라마는 많이 보지만 엔터주를 추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엄청난 거래가 실려 있는 게 이런 건 외봉으로 깨지지는 않아요. 다만 나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식은 손절매 할 만큼 나쁜 주식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리바운드가 나오면 2,750에서 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요 정도대로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근데 뭐 본인이 지금 2,600원에 사서 손절이 답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손절 안 해도 돼. 패턴 자체가 괜찮아요? 2,750에서 3,000원대로 다음 주 이후로 가면서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흔들리면 더 사도 될 만큼 어쨌든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 해갖고 나왔으니까 그게 아마 조금 더 계속 기사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손절이 아니고 이쪽에서 더 사는 거죠. 이쪽으로 만약에 흐르면. 그리고 2,750에서 2,8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면 여기서는 매도하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학시 한 번씩 하셨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맨날 학시 거리거든요. 그렇군요. 이름이 학시가 아닌데 그냥 학시 아저씨라고. 그렇구나. 그래요. 폭삭 속았수다를 아주 잘 봐두신 예. 우리 이종복 전문가의 날카로운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전 처음에 저 모르고서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한방 뒤통수 맞는 거구나. 그게 고생했다는 의미죠. 폭삭 속았수다. 두 부부가 예. 이제 한 평생을 같이 살고. 그렇죠. 자네도 고생 많았다고. 맞아요. 벌써 울컥거려. 그만해야지. 진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계속 예. 접근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은 최근에 또 강하게 또 올라오면서 이제 또 다시 가나? 2차 전지 쪽에서 볼게요. 야, 2차 전지 중에서도 이거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기증 납니다. 멋진데요. 자, 주식 거북님께서 배당으로 노후 준비. 아니, 닉네임이 굉장히 네. 아이러니하게 뭔가 매치가 안 되네요.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되게 빠른데 닉네임은 거북이. 알쏭달쏭한 그런 닉네임 엔캠입니다. 배당이랑도 별 관계 없지 않아요? 전혀 관련이 없죠. 전혀 관련이고. 자, 122,000원. 매수가가 높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기세가 좋죠.
비중 20%입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엔캠이요. 지금 최근에 계속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끝에 쪽에 잠깐 보시면 잘 화면에 안 나오는데 굉장히 좀 세게 또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이틀 정도 만에 바닥에서 44% 올랐어요. 엄청난 거죠. 예, 너무 기다렸던 겁니다. 5자에서 8자로. 예, 저게 이렇게 길게 빼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착착착착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또 유명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액 엔캠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안 가르쳐 주지. 라고 이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제 시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지금 메인 PD는 예외가 없어요. 있어봤자 한 1, 2분? 기존 PD는 한 4, 5분씩 예외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다음 주 전략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럴 때는 나도 쫓기니까. 그죠? 어쨌든 뭐 내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뭐 시청자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폭락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얘기할 때 모이나 일단 내가 그거 보려고 한 거거든요. 대신 이게 내일 산에 가서 기도 드릴 때 어쨌든 영향은 미쳐요. 아,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멘탈 케어가 안 됐구만. 대신 종목 나중에 올라가면 어떡할게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저 채권 저 수익률 올라가는 거 보면 저게 이제 중국이 또 미국 채권 갖다 던지면서 그죠? 지금 관세 전쟁 일환의 어떤 그런 거라 양쪽에 지금 양날의 검인데 이 엔캠이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 최대한도로 많이 오시고 내가 기도 드리는데도 다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엔캠으로 빨리 넘기면 내 마음속에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화법 아시죠? 엔캠 보시면은 ESS 그다음에 중국 관세 전쟁 반사이익 이런 기사는 안 내는 게 맞지 싶은데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유독 세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관세 전쟁에 그죠? 여기 보면 중국 전해액 제품 84% 155% 관세 확대해서 초대형 반세액 해갖고 이런 기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런 엔캠 같은 거가 큰 시세가 나올 때는 기관 외국인성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원래 급등을 하는 게 정수거든요. 이거 내가 엔캠 도사잖아요, 이거. 이 엔캠은 2023년 그 4분기 2024년 1분기로 갈 때 포스코 퓨처 필도로 2차 전지 10배 올라갈 때 옆으로 기었다가 그들이 빠질 때 거꾸로 폭등했던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엔캠하고 SKC가. 그래서 서로 엇박자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57,000원이 8만원까지 오는데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반응은 없었죠. 기관들은 그래도 조금씩 관심은 가졌고요. 122,000원 매수가가 못된 분 아니에요. 이분 적절하게 저점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5만원대까지 뒤통수 맞았잖아요. 살다 보면 가끔 뒤통수 맞는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시지. 그죠? 단기적으로 딱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기술적인 저항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뚫고 갈 수 있는 주식으로 나는 보는데 시간 없어요. 이 리스키한 시장에서 저 외국인 저자들이 매도를 하고 대신 중국하고 미국 관세 전쟁에 큰 반사익 저런 기사는 좀 김 빠집니다. 저런 기사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요것도 4,000 아까 근데 이거 내가 양보하면 안 되는데 내가 봐드릴게. 4,000 엔캠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인 저항인데 나는 비중 줄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거기쯤에서는 뭐 한 번 정도는 다시 눌릴 수는 있지만은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인 1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거기서 매도할지 말지 선택하시면 되고 4,000명이 10시
1분 이전에 넘어야 돼요. 마음속의 목표가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우선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손실은 안 보고 또 뚫을 수 있다고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00명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추가로 한번 정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 승승님께서 네. 지금 말하자마자 엔캠을 봐주신다고 지금 엔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빨리 4,000 만들어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많진 않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3,700 다 됐거든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면 바로 4,000 넘어가니까요. 약간만 스포트 막판에 좀 올려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최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고님의 아주 굵직한 종목 하나. 이번엔 자동차입니다. 완성차로 갑니까? 근데 오늘 자동차 상당히 분위기 안 좋았죠. 이게 이 관세의 직격타를 자꾸 맞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기아입니다. 기아는요, 오늘 신저가 떴죠? 아이고. 많이 빠졌습니다. 7% 급락입니다. 82,000원.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왔는데, 최고님의 매수 가격은 103,000원이에요. 10만원대 사실은 정말 잘 버텼던 기아거든요. 네. 어느 순간 10만원 이탈하더니 요즘에 시장의 하락과 함께 쭉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0% 갖고 계시는데요. 중장기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종범 전문가님, 기아입니다. 이제 신저가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 중장기로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 타이밍인지 봐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이게 이랬다 저랬다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현대차 어쨌든 현대면 기아니까 그 미국의 그 30조인가요? 하고 해서 한번 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2025년 2월 달쯤만 돼도 EU 관세에 중국 전기차 타격 현실화해갖고 한국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었던 쪽이에요. 근데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하면서 내가 저 EU도 변수라고 얘기했죠.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 중국하고 EU가 중국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 이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맞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 그죠? 밑에 대변인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무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은 그죠? 저렇게 저쪽끼리 뭉쳐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현명한 전략, 그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요거 때문에 현대차, 이거 자동차가 좀 약한 겁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그렇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는 쪽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현대하고 기아밖에 더 있습니까? 독보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독보적인 거.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매수 기회인 거에 맞아요. 길게 봤을 때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그 관세 관련해서 이제 조금 누그러지는 시점이 조만간에 오거든요. 그 누그러지는 시점이 오히려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현대 이거 기아차 10만 원에 산 거 이거는 절대 이거 못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좀 저렇게 EU하고 중국이 전기차 막 저런 거 갖고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게 지금 자동차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대신 나는 비중 축소 손절매 의견 안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노리는 전략으로 주고 아무리 못 가도 기아차인데 그죠? 최소 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그죠? 특이하네요. 그렇지. 4, 5, 6, 7 그죠? 8월달 이전이니까 조금 가지고 가시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흐를 수는 있으나 길게 봤을 때는 1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좀 인내하라.
그죠? 요런 말씀 드릴게요. 대신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조금 일러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 매수 고려하십시오. 추가 매수 의견에는 동의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기합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오케이.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봄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알려주었으니까 기다릴 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모르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힘 빠집니다. 네, 모르고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자, 어쨌든 관세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고생합니다. 이 완성차 중에서 우리나라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자동차 스텔란티스, 포드 뭐 다 힘들어요. 네, 다 GM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갖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동접자 수가 3,800 거의 다 됐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면 41분까지 4,000명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긴장됩니다. 마지막 스퍼트 바짝 올려보도록 하죠. 10분입니다. 예. 10분 안 남았어요. 네. 자, 다음은요. 지안니. 약간 이탈리아 느낌이 좀 나네요. 지안니. 네, 네, 지안니. 지안니. 자, 어쨌든 간에 덕산 테코피아 2차 전지를 한번 또 가볼 텐데요. 예. 23,160원. 자, 이 덕산이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상당히 가팔랐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어제 수급을 좀 동반하면서 양봉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드디어 돌리는 건가요? 뭔가 좀 의미 있죠. 수급 받쳐주면서 양봉 생기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니까요. 예. 자, 중요한 건 단기요. 이게 얘기했습니다. 단기. 단기? 이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우선 들어보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좀 더 수익으로 갈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거는 단기 하는 거 아니고요. 길게 봐야지 되는 거죠. 덕산이가 이제 아까도 이건 진행자 얘기했듯이 덕산테코가 아니고 덕산이가라고 하잖아요. 이 보물단지를 왜 단기로 합니까? 그리고 뭐 단기로 하고 싶으면 하시든가. 그죠? 얘기해 주는 거고 단기적으로 저항은 25,000원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은 25,000원에서 2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대, 그죠? 한 10% 뭐 그런 거. 근데 중기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중기적으로는 이것도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전고치의 전해액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바로 4,000에 놓을게요. 중기적으로는 앞숫자 바뀝니다. 선택하세요, 본인이. 단기적으로는 25,000원에서 2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중기적으로는 내가 양보해서 4,040까지 내 양보해 드릴 테니까. 대신 안 넘을 수도 있으니까 내 견해 얘기해 드릴게요. 앞숫자 바뀝니다. 중기적으로. 그러면 전문가님 중기는 기본 60일 이상. 그죠? 마치겠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단기 종목 아니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중기로 봤었을 때 2가 아니라 3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기에 대한 기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은 4천 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세한 숫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음이 좀 쫄깃쫄깃해집니다. 네, 전문가님, 왜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이통화또 메인 PD 이 쫄깃한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맛보라고 한번 해보는겨. 야, 이거 애가 타는 순간이거든요. 36분이고 3,800명대.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은 4,000명이 거의 다 되는데 5분입니다. 5분 남았어요. 5분. 이거 진짜로 저 실시간 지금 손에 땀이 납니다. 그러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을 더 믿어보면서 종목 더 갈게요. 이번엔 뭐 갑니까? 이번에는요, 김승원님의 종목인데 오늘 정말 골고루 갑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전 섹터 다 보는 것 같죠? 원택 가겠습니다. 원택. 원택 매수 가격은 6,97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네. 자, 원택 오늘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택의 주가 일단 오늘은 7,720원의 주가 확인이 되고요. 이거 지난해 12월에 3,000원대까지 갔다가 그 뒤로는 쭉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원택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과연 미용 의료기기 요즘에 분위기 워낙 좋으니까요. 관세에서도 약간 좀 벗어나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 자, 전문가님. 원택입니다. 요즘에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게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거든요. 나는 화장품이나 뭐 그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의료기기나 뭐 이런 건 좀 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지금 보면은요. 액면가가 500원이 아니고 이거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그리고 주식 수가 8,900만 주짜리예요.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가 가끔 이 주식 보고 그러는 주식인데 뭐 사람들한테 매수 추천을 하지는 않은 주식인데 이 주식은 매출액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업이익 이런 거 봤을 때는 숫자가 찍히죠. 그죠? 근데 특이하게 실이 이 주식은 희한하게 기관과 외국인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 주식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기관들이 6개월 평균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매수로 전환했으니까 1년으로 놓고 보면은, 그죠? 매도가 좀 많은 거 보이잖아요? 내용 되는 회사고요. 그래, 매수가가 6,970원이면 최근 내에 사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시장하고 이런 게 이제 같이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같이 받쳐줬을 경우에는 10,000원 언저리가 나오는 거고요. 10,000원 언저리.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갭을 메꾸는 사이에 중간선이니까, 한 8,800원. 8,800원에서 9,000원 언저리 쪽이 단기 저항, 여기가 단기 저항, 한 넉 달 가까이를 보겠다. 넉 달 가까이를 보면서 어차피 장이 이종복 전문가가 기도드리고 하면서 만약에 좋아지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앞자리 바뀌는 거죠. 10,000원. 그죠?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원택 살펴드렸습니다. 네. 앞자리 바뀐다는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원택에 대한 이야기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너무 힘들어. 힘들어. 39분이고요. 예. 39분에 3,900명. 야, 뭐 40분 되면 4,000명 되는 겁니까, 이거?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쪼이네요, 진짜, 마음이. 진짜 4,000명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딱 2분 남아 있거든요. 전문가님 알고 지금 41분이라고 1분의 그 미학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1분의 미학. 일단은요, 한 종목을 더 들어가 볼 텐데 이거 아마 거의 나올 이 것 같은데. 종목 진단하는 중간에 네. 4,000명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정산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진단할 때 여러분 4,000을 뚫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요걸로 갑니다. 방산,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굵직한 걸로 가는군요. 예. 굵직한 거. 잠깐 좀 정신을 딴 쪽으로 돌려야 돼요. 네. 자, 8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10%. 자, 어쨌든 방산 갖고서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높아요. 한번 좀 시세가 나와서 그런지 8만 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내가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익 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1분 남았어. 자, 이거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남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한국 항공우주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수익 내고 싶은 사람이 8만 원에 사십니까? 그쵸? 이것도 매수를 잘못한 거예요. 다만 비중 10%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거 8만 원 언저리에서 10% 샀어. 그러면 7만 원대로 왔을 때 10%를 더 사셨어야죠. 그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원래 이종복이가 이쪽에 있을 때 얘기 많이 했던 거고, 그죠? 이쪽에 있을 때는 헛웃음 쳤던 주식이잖아요. 단기간에 곧바로 N자형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에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대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단기 익절. 조금 처지고 가는 게 좋아요, 원래. 조금 처져서 이쪽으로 오면 7만 원대로 오면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눌림목이 나올 때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이격이 있는 주식이어도 겁은 줬으나 손해 날 주식은 아니다. 요 얘기 해주는 거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함부로 저점 매수하지 마라. 그죠?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올 시는 비중 확대 의견, 기술적으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이 단기 저항가. 요까지 오면은 여기서는 익절을 좀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국 항공우주
진단 내용 하나도 못 들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저 계속 손바닥만 보고 있어요. 손바닥. 야. 전문가님은 아마 지금 진단하느라 확인을 못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예. 41분에 정확히 4,000명 뚫어냈고요. 4,100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42분이니까 여기까지 딱 해서 약속대로 예. 4천에 걸렸는 그 모든 것들 한번 다 정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이 초약세장, 핵폭탄장, 주식시장 폭락장, 트럼프 대통령을 분석했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자 시청자를 좀 내린 건 있어요. 내 맘이요. 대신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장이 조금 좋아지면 그죠? 대신 여러분 정수리에서 사는 습관은 진짜가 안 좋아요. 요거 다른 사람들 와 저 사람은 증권 전문가인데 종목 진단하는데 막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 하나 좀 보는 거고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이미 뭐 머릿속에 있는데 대신 여러분 무조건 무턱대고가 아니고 2분기로 놓고 봅시다 여러분. 2분기로 현대중공업은 기술적으로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기 저항인데 계산기를 두드리면 47만 5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HD 현대중공업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크니까 막 당장 추격 매수하고 추종하지 마세요. 중장기로 2분기로 놓고 봤을 때를 봅시다. 그거 5자가 나오는 거죠. HD 현대중공업은요. 기술적으로 45에서 47만 5천 원을 내가 목표가로 제시해 주지만 기세적으로는 5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굵은 거 저기 하는 사람들 참고하고 그럼 현대중공업이 45에서 50만 원 가면 삼성중공업은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엔젤로보틱스는 2.5개월 정도 텀으로 움직일 거고 2.5개월 정도 텀으로 움직일 거고 단기적으로가 3만 원에서 32,500원이 저항이고 중기적으로 내가 보는 마음속의 목표가 안 변한 겁니다. 내 화법은. 나는 엔젤이도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4자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내가 5,555로 했는데 요거는 9자예요. 9자. 포스코 인하 9자. 그리고 엔캠 있잖아요. 엔캠은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가 보는 중기적인 어떤 그겁니다.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막 추종하는 게 아니고 증시가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여유로워졌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덕산테코는 3만 5천 원 정도 보이는 주식이에요. 3만 5천 원.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와. 야, 아니, 진짜? 야. 다 종목들이 전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이런 똑같은 반응을 한 적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다 그런 방향대로 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이번 주 말도 안 되게 요동쳤는데 과연 다음 주는 어떨까요? 이번 주처럼 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께서 야,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종복 전문가의 시장 흐름을 정확히 한번 들어보면 네. 아마도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정리해 주시죠. 안 가르쳐 준다니까. 자, 57분인가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0분 정도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맛배기예요.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한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분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요. 사실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뒤통수 맞고 하는 그거는 내 진짜 억울한 사람인데 미국이 경기 침체로 공격하면서 얘네들이 무너지는 거를 제끼면 어차피 관세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한 번 더 당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나는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일단 내일 김봉만 전문가하고 마지스트 전문가하고 셋이 한번
사대 가서 이런저런 좀 생각 정리하고 다음 주쯤이면 뭐 좀 저기 할 것 같으니까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 오늘 이따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여기가 나는 사실 좀 걱정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 이 기대 인플레이션 쪽이 요거만 꺾이면 완전 바뀝니다. 근데 이게 약간 꺾일 때가 되긴 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수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장전에 아까 물가 나온 거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기 전에 이거 움직이는 거 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건 가봐야 돼요. 얘네들은 하도 그냥 도깨비처럼 움직여가지고 다만 이종복 전문가가 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신경을 쓰는구나 정도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맛배기. 아까 그거는 맛배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는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보실래요, 여러분? 역외 환율이요. 이것도 오늘 증권 역사 같은데 지난주 이토마토 페리 그때도 내가 윤지 앵커 있을 때 증권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처음 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역외 환율 시장에서 환율이 30원 급락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냐고. 그죠? 물가가 많이 잡혀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도 있는 거잖아. 그죠? 밑에 방향 너무 몰아가지 맙시다. 나는 밑에 방향 보는 거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죠? 경쟁력 있어요, 여러분. 대신 이따가 23시 그 지표 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역대급 변동성 장이었고, 결국은 그게, 그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었고요. 이거 뻔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한번 자기가 액션을 취했으니까 주기적으로 취할 거고요. 우리나라 장은 증시가 급락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반등시는 나스닥보다는 탄력은 제한적.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로 들리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약한 게 아니라 장중에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장중에는 중국 눈치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보다 우리나라가 덜 하락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은 최근 2달 사이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손실 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급락시 매수면 절대 불패라는 교훈 또 얻은 거예요. 문제는 보유자잖아요.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곡점 추세 패턴을 알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우리 8학년 9반 내일 모레면 9학년인 할머니 포스코 퓨처 갖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 녹십자 홀딩스 그다음에 지난번에 8학년 7학년 9반 할머니도 LG화학 물어봤던 그 할머니가 내가 이번 주에 장 빠질 때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현실이 벌어져요. 그런 거 좋은 주식이니까 안 흔들리셔도 돼요. 그죠? 운 없게 그냥 폭탄 맞았어라고 생각하고 길게 가보세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면 어차피 상관없어. 미국 사람들 반토막 날 때 나 한 1-20% 손실 남겨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 잘 참고하시고 우리나라 최대 강점은 2024년에 세계 증시에서 가장 소외받은 점이에요. 이 부분이 향후에 상당한 강점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요렇게 매치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이 중국으로 145%인가요? 원래 104인가 얼마였던 게 잘못 계산해서 해갖고 140 얼마로 됐다라고 했고요. 중국은 84에서 125%로 오늘 17시 기준에 우리나라 시간 17시 기준에 12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면 또 이따가 분명히 한 말씀 하실 텐데 미국장이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는 뭔가가 좀 있는 것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주는 역대급이었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은 분명히 변동성이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요번에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좀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어. 요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리고 섹터. 핵심 섹터 점검에 이제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추세가 가장 좋은 것은 조선, 현대중공업 아까 했고, HD,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거 좀 좋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내가 방산주나 이런 쪽 별로 안 좋게 얘기했지만 아까 어떤 분 현대로템 매수 높은 거 한마디 했지만 그죠? 먹고 팔 수 있다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쪽이 추세가 지금 제일 세요. 그 다음 기대감이 가장 강한 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이거예요.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장이 이제 드디어 바닥 쳤고 변동성 주는구나. 그때 확 날아가는 거죠. 이쪽은. 그리고 로봇과 AI는 먼저 하락하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요거 아까 얘기한 거. 연준에서 금리 이번에 시장은 한 3-4번 정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파월 의장은 아니라고는 잡아떼도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표가 분명히 금리 인하 해도 되는 지표 맞아요. 파월 의장 남자는 한 입 갖고 두 마디 하면 안 되는겨. 지표 볼 거라고 했고 지표 개선되면 금리 인하 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과 AI는 먼저 하락하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어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표 섹터로 재부가.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로봇하고 AI가 시장에 상관없이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게 내 말의 화법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전력도 엔비디아 약세시 불리한 점 있다.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력이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명분 생겼죠? 나는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주식시장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전력, 그 다음에 AI, 로봇, 요런 거. 보세요. 출산 장려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출산 장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잘 안 태어나니까, 인구가 부족하니까 출산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산 장려를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가 대신해야 돼요? 로봇이 대신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 제약도 결국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신 이쪽은 선별적 접근이 아직은 우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요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변동성은 좀 있는데 다음 주 이후는 이번 주보다 심하겠냐. 이제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너무 많이 팔았고 요거 하나 볼까요, 여러분? 나스닥 및 국내 핵심 지수까지 넘어가면 여러분 최근에 장이 어떤 장인지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프로그램이요. 이거 거의 코로나급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1조 7천억, 7천억 이상 1조 5천억, 6천억 언저리 9,700억은 거의 1조. 여기 막 6천억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는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매매 행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비정상적인 매매 행태가 어떻게 기인이 된 거냐?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 매도에 기인이 된 거예요. 이거 100% 후회하려면 와야지 되는데, 그죠? 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성 생긴 거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럼 저렇게 비웠으면 나중에는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 막 이렇게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그죠? 뭐 일단 이 쓰리 바닥이 나온 거니까요. 나스닥은 쓰리 바닥이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도 이걸 뚫고 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여기서는 조금 버팅기면서 21선을 저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수 밴드로 얘기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17,75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9,250에서 19,500 이 밴드가 나스닥의 밴드예요, 여러분. 지수 밴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갭 정도는 메꾸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는 갭 정도는 당연히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그 19,000 쪽 위쪽으로 가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요 갭 정도까지 보게 되면 334에서 338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위로 그다음에 아래로는 다시 한번 쳐질 때 여기는 놔야 되는 거니까 그죠? 미국 시장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313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10 플러스 마이너스 내에서만 움직이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내용들 노프라브롬 마무리하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호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말 숨가쁘게 네. 2시간 만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쪼들렸어 아까 전에. 자, 진짜 귀가 다 어쨌든 아파요. 뭐 4,000명을 또 채워주셔서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2시간 반 동안 정말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신 네.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도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나 이글스 또 이겨라. 이종복입니다. 야구 방송 아닙니다. 예, 기도 잘하고 오시고요. 자, 그렇죠. 모여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최대한 벗고 빨리 보시고 네. 다음 주에 힘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